이때가 선생님 이제 영조, 정조 때, 그러니까 서유고 선생님만 볼 수가 없다. 제가 한번 보니까 서명흥 할아버지 때부터 이어지는 할아버지, 아버지, 서유고 이 3대 이어지는 이 이야기를 알아야만 서유구라는 어떤 한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해가 되겠죠. 이해가 되죠. 네네네. 그래서 선생님께서 저번 시간에 우리 간략하게 좀 하긴 했지만 맞아요. 네네. 서명흥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, 선생님. 이제 서명흥은 이제 서유구 선생님의 그 이제 할아버지이시기도 하지만 서유구 선생님과 별개로 우리 그 이제 전통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그 다루시는 분이에요. 음악적으로도 그 널리 알려져 있고, 그다음에 천문 역상이라고 해서 천문 쪽 뭐 이런 쪽으로도 큰 획을 그으신 분이기도 하고, 그다음에 이분을 통칭하는 이제 학계에서의 그 통칭할 때 북학파의 비조라고 표현도 하세요. 북학파의 비조. 북학파는 이제 실학의 그 한 유형, 흔히 실학이라고 하는, 그러니까 박지원을 중심으로 해서 박제가 뭐 이덕무 뭐 요런 분들, 일단은 이제 박지원 선생님을 중심으로 해서 꾸려졌던 그 학자군인데, 요때 이제 북학은 청나라를 의미해요. 북이라고 하는 건. 그러니까 청으로부터 배운다. 그 당시에 청은 서양 문물과 뭐 이런 부분들이 들어와 있으면서 우리 조선보다는 이제 문명이나 문물들이 많이 발전해 있었죠. 우리 청을 배워서 조선의 현실을 개혁하자. 서명흥 할아버지는 이제 뭐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학자로서 쭉 공부를 해오셨던 분이고, 정조가 세손 당시에 정조의 스승, 뭐 스승이 이제 여러분들 세손일 때 여러분들이 있었겠지만 그 중에 이제 한 분이셨어요. 그다음에 뭐 정확히 드러나진 않는데 서명흥 선생님이 아마 사도세자의 그 죽음, 정조의 아버지였던 사도세자의 죽음에 어느 정도의 그 책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사도세자의 비행이나 당시 이제 사도세자의 스승이기도 하셨었는데, 사도세자를 가르치면서 사도세자가 이제 북쪽으로 뭐 그 당시 왕이었던 영조의 허락을 받지 않고 비밀로 뭐 북쪽으로 왔다 갔다 하고 하는데, 그런 기록들을 서명흥 선생님이 남겨둬요. 남겨두는데 이걸 남겨뒀던 게 우연히 이제 드러나면서 뭐 이렇게 사도세자 좀 문제가 되죠. 그리고 결국에 이제 내용이 있었구나. 사도세자가 결국엔 죽음으로 이제 이어지면서 이 집안 자체는 이제 사도세자에게 상당히 가까운 이제 적대적이진 않고 노론 쪽이 아니었으니까 그랬는데, 어쨌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죽음에 이르면서 좀 아픔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이제 후손인 정조는 어떻게든 지켜야겠다 그런 생각이 좀 컸었던 것 같고, 이제 이 서명흥 할아버지를 얘기를 하다 보면 그분 동생이신 서명선 할아버지를 같이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, 이제 한 10년 정도 차이가 나는 동생인데, 동생이 정조가 왕위로 등극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. 상소를 이제 영조에 올리면서 당시 정조의 왕위 등극을 반대했던 사람들을 물러나게 하는데 좀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, 정조가 대리청정, 세손의 신분으로 대리청정을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. 정조 대왕이 이제 등극하고 난 다음에 펴낸 책 중에 명의록이라고, 본인이 세손 때부터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면서 왕으로 갔고, 그 다음에 왕이 된 뒤에 한 10년까지 속명의록이라고 해서 2번에 걸쳐서 책이 나오는데, 명의록이라는 책은 이제 정조가 세손의 신분에서 반대파 위기 이런 것들을 극복을 하고 왕으로 등극한 과정, 그 다음에 속명의록은 왕이 된 뒤에 그 뒤에도 이제 뭐 암살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. 그런 부분들을 누가 어떤 역할들을 해서 극복을 하는가라는 걸 쓴 게 속명의록인데, 두 개 다 언문으로 나와요. 한문으로. 네, 한문. 보통은 이제 왕실에서 쓰는 책들은 한문으로 쓰고 끝나는데, 이건 이제 명의록 원해, 속명의록 원해라고 해서 한글분이 나오는 거죠. 그건 그만큼 이 과정을 이제 널리 알리고 싶었던 건데,
조선왕조실록에 보면 명의록의 주인은 서명선이다라는 얘기가 나와요. 명의록의 첫 주인공, 그러니까 명의록의 주인공도 서명선이고 총명의록의 주인공도 서명선이다라는 명칭이 실록의 그리고 실제로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고 서명선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정조가 이렇게 제문 제시 같은 걸 써주는데 보면 이제 정조대왕이 자기하고 가까웠던 신하들이나 왕실의 이제 친인척들이 돌아가시면 제문을 쓰거나 제시를 써줘요. 그건 이제 홍제전서에 다 실려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한 번 정도 쓰죠. 뭐 돌아가신 쓸 때 쓰거나 아니면 첫 제사 때 쓰거나 많아봤자 한 2번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 서명선 할아버지는 5번, 6번 정도 이렇게 쓰셨어요. 계속 총회가 정조에도 총회가 그런 이제 과정에서 서명 할아버지와 이제 서명선 이 두 분이 이제 같이 움직이시는 거죠. 같이 움직여서 결국엔 정조가 왕위에 등극하는데 여기서 이제 결정적인 서명 할아버지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규장각. 이제 정조가 세손으로 있다가 왕에 등극하지만 자기를 따르는 신하들이 부족하잖아요.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당파, 그 노론이 이제 주도하던 세력이었기 때문에 왕을 직접 따르는 신하들이 별로 없었어요. 거의 요 집안 서명응, 서명선, 그다음에 그 아버지였던 서우수. 요 집안만 그야말로 왕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다음에 이제 홍구경 정도였었던 거죠. 그래서 요 집안 홍구경까지 포함해서 이 서명선 이 집안을 국변인이라고 그 표현을 해요. 그리고 이제 왕에 되면서 왕에 등극하면서 규장각을 만드는데 규장각을 만드는데 서명 할아버지가 재원을 조달하는 방법 그다음에 이 규장각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홍구경도 많은 역할들을 하는데 실제로 구체적인 설계는 서명 할아버지가 하신 것 같아요. 어떻게 재원을 조달해야 된다, 어떻게 운영해야 된다. 그리고 규장각이 만들어진 다음에 초대 제학으로 이제 서명 할아버지가 역할을 하는 거고, 그다음에 서명 할아버지가 제학으로 있을 때 당시 이제 서얼들 중에 4대 검서관이라고 해서 규장각에 사람을 뽑잖아요. 박제가 뭐 유득공, 이덕무 뭐 이런 사람들이 그 이 서울 출신으로 검사관에 뽑히는데 그게 이제 우리 국사책에서는 이제 정조가 발탁을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 실제 내용을 보면 당연히 그 기관의 책임자였던 서명응 할아버지가 주축이 돼서 뽑았다고 봐야 되고 뭐 박제가 선생님의 북학이나 이런 부분에 서문이 실려 있는 거나 박지원 선생님도 같이 쓰셨잖아요. 근데 박지원 선생님이 서유구와 서유본이 서유구 선생님의 형인 서유본의 글 선생이고 박지원 선생님이 문장을 어떻게 써야 된다라는 것을 정리를 한 이제 자기의 문장론을 정리한 시가 있어요. 시에다가 시에다가 그걸 정리를 했거든요. 그 시의 제목이 증좌소산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. 증이라는 건 누구에게 준다. 좌소산인은 서유구 선생님의 형님이신 서유분의 호였고, 그러니까 젊은 서유분에게 준 시에 그 시에 박지원 선생이 문장은 어때야 된다. 문장론, 고유한 문장론이 쭉 정리가 되어 있어요. 그 정도로 이제 이 집안하고 북학파하고의 인연이 이제 깊고, 그래서 서명 선생님을 북학파의 비조, 북학파를 열었다라는, 아마 박지원 선생님이 서명 선생님보다 조금 연배가 아래였을 것 같고. 이제 보니까 그 연안 박지원 선생님이 그 서유고 선생님의 아버지이신 서호수 선생님하고 1살 터울이더라고. 그러니까 아버지 뻘이지 서유고 선생님한테 나이 차이가. 그 서명응 할아버지와 그 형제가 이 정조라는 임금이 등극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친 집안이다. 정조 때. 그 자체만 해도. 그렇죠. 두 할아버지와 그건 뭐 대표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. 이게 그렇죠. 정조께서 이제 왕에 등극한 뒤에 영의정으로 서명선, 규장각 제학으로 서명응, 그 다음에 도승지, 도승지는 서우수 아버님이 하세요. 도승지까지.
이 집안이 다 장악해버리네. 야. 그러니까 뭐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그 국무총리, 그렇죠. 장관들, 교육부 장관, 그다음 비서실장, 뭐 전부 다. 네. 그러니까 권력의 최핵심층이잖아요. 그렇죠. 신세들이. 실제로 서명선 할아버지는 영의정 정조 치세 10년, 예. 10년 차쯤엔 다 돌아가셔요. 이분들. 그래서 이제 계속 그 뒤로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는데 어쨌든 10년 내에 영의정을 3번 하시고 그 다음에 군권도 거의 대부분 이 집에서 물론 이제 그 당시에 군 부분은 노론들이 워낙 그 중간 간부들이나 그렇죠. 이런 것들이 있지만 최고 책임자는 사령관이지. 네, 서명선 할아버지가 많이 그런 역할을 하셨었다고 봐야 돼요.